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인 30대 초반이신 여성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맞춰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집안의 가장인 남편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조금도 예상치 못했어요. 결혼을 먼저 한 지인들을 보면 부부싸움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최대한 맞춰가려고 노력하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모든 일에 강요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좀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결정을 내리면 제가 그 의견에 꼭 따르길 요구하곤 했어요. 남편의 말이 무조건 우선되어야 했어요.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남편은 그런 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견 차이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되는 일이 많았고 이 문제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매우 답답해합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그랬었는데요. 연애 기간에는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제가 하는 대로 다 따라줬었죠. 그러나 결혼 후에는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남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살짝 사소한 일이라도 무조건 본인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분명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좋게 풀어보려고 자리를 만들어도 점점 언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입 아프게 대화를 나누더니 모든 대화는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제게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있었고 지나치다고 생각될 정도로 막말을 거침없이 바라는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제 모든 말을 무시하는 일도 있었고 마침내 행동으로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무엇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그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어요. 결국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내게 이훈과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너 같은 여자가 누가 맞춰주며 살아가냐? 평생 혼자 살게 될 걸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 감사해 해야지. 생각해봐. 어디서 이런 운다랑이 진짜 쓸모없는 말을 할 거면 가서 잠이나 자라. 그리고 몇 번이나 말했어. 나는 정지혜 저자가 업무 중일 때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을. 또 내 말을 왜 무시하는 거야? 너가 이렇게 해서 나도 욕을 먹는 거지? 내가 도대체 뭐를 잘못했어? 나는 단 한순간도 혼자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어. 당신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매번 시도했지만 당신의 행동이 집안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생활을 통제하려는 것 같아서 조금은 억측했어요. 내 입장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의견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따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위치해서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집안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저의 입장과 집안일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입장이 다르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몇 번이나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낳을 계획을 잡으라고 했는데 지금 당신의 행동을 보니 아이를 가지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이를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 의견을 조금이라도 수용해 주시려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사도 그만둘 수 없어. 미호야.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좋게 보기 어렵겠어. 우리 부모님도 당신이 내 말에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당연히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곳에 있어.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싫어. 최대한 빨리 정리할 방법을 알려줄게요. 받아들일 생각으로 헤어지기 전에 내 앞에서 불만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상황이 더 좋아지지는 않아.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에만 신경 쓰라는 게 아니라 먼저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살펴봐야 해요. 내 머릿속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이를 가지고 쉽게는 해결할 수 없어. 그렇게 되면 내 인생만 불쌍해지는 거야? 아니야. 힘들게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혼자 다 해야 하고 당신이랑 어머니들 살다 맞춰가면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원하던 대로 됐을 때 피해를 보게 되는 건 무조건 나에게 난 것이야. 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싫어. 그래서 여기서 끝내자고. 게다가
당신과 이혼하면 두 번째 가시 남자를 만나지 않을 거야. 또다시 불행한 길을 걷고 싶지 않아. 혼자 살면 편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일인데 남의 길에 좋은 길을 놔주고 또 다시 험한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라서 조만간 이혼 서류를 준비할 테니까 당신도 나랑 이혼할 생각해봐. 만약 거절하면 소송까지 벌어질 것이다. 이제 정말 미쳤구나. 이 사람은 농담하는 줄 아는 것인지. 우리 부모님이 쓰러져서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게 아니겠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네요. 당신하고 나란히 순간을 보내 내 삶에 있어서 찾을 수 있는 뭐가 있는지요? 두려워서 이혼하는 게 망설이게 되는 거라고요. 아이도 없으니까요. 지금이 최고의 기회예요. 남편은 결코 그 정도로 할 수 없어요. 제 말을 또 무시하고 계셨네요. 처음부터 잘 처리했다면 저희 입에서 이혼을 제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의 갑질과 무시하는 행동들로 인해 결혼 생활 동안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시부모님을 시댁으로 불렀어요. 얼굴을 보고 얘기 좀 하자며 주말에 잠깐 오라고 하길래 확실하게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최대한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는데 제가 시댁에 가는 순간 시모는 저에게 방류를 할 때 있는 작업복과 호미를 던져 주길래 친구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저는 당황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시모는 시간이 없다며 일단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길래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자 단둘이 대화하고 싶은데 단위를 나가야 될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서 시모는 지금 아니면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지한 말을 하고 싶어서 시계를 보며 재촉하고 싶습니다. 상황이 어이없었지만 이 지치는 일상을 되도록 빨리 끝내고 싶어서 옷을 갈아입고 시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3분 동안 걸어 도착한 곳은 넓게 펼쳐진 약 1000평의 밭이었습니다. 시몬은 자리에 앉아 호미로 땅을 파기 시작했죠. 감자를 파는 중이던 시몬은 계속 지켜볼 것이냐며 옆에서 일손을 돕는 대신 대화를 원했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따로 시간을 내 대화하기가 힘든데 작업하면서 대화해야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옆에서 일손을 돕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직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요. 우리 집 며느리가 바로 너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면 내 말에 순순히 따라야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야. 언니야, 난 지금 여기 밭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 나온 것이라 왜 이렇게까지 나와야 하는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울타리에 선 오늘 일은 거의 해결하겠어. 만약 난 항상 그냥 따라줘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쉽게 이기진 못할 거야. 소송을 걸면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아느냐? 몇 년 동안 소송으로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 결국 친구로 남을 사이인데 말이야. 어머니, 죄송합니다만 그 글은 현재 한국어 문법 구조와 일반적인 표현에 어긋납니다. 다시 작성하시겠습니까? 지킬 것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2시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왜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건가요? 그 사람과 이혼을 두크로써 변화를 받아들일 것이고 반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제 마음은 이미 더 나간 상태인데 왜 온종일 힘들게 하며 이혼해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에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라고 한 건가요? 옷들이 더러워질까봐 배려해 주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사소한 것조차 키에 대해 잠깐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젠 한다는 말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니까 알아주신 대로 더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젠 소송을 통해 몇 년이 걸리던 제가요. 당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겠습니다. 제가 며느리로서 그동안 온갖 기생에 휘말렸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전에는 당신에게 좋은 며느리로 보이려고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바쁘게 했었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탈층을 해야만 한다고 하셨지만 어른들도 힘겹게 노력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자리에서 일어서 농땡이 부리는 것은 탈진한 조를 밀쳐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농수로에 빠진 적도 있었죠. 정부 기억나시나요?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한 건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지만 농수로에 빠진 저를 보면서 집불도 없어 가능한 집에서 배운 건 농땡이 밖에 없느냐고 했어요. 저희 집을 무시했을 때는 그때도 정말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혼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 사람과의 용의가 확고한데 제가 순순히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당신 혼자 열심히 하세요. 저는 몇 년이 걸리던 관계없답니다. 당신 아드님의 인생도 허비되는 건? 이렇게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질질 끌지 마세요. 둘 다 좋을 거니까? 없는데 미련한 짓 하는 겁니까? 당신의 이기적인 행동들. 누가 보고 자라왔기에 써서요. 뭐라고? 내가 지금 말 타일 수 있어요? 내가 최대한 좋게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나도 내 방식대로 하마. 신무는 제 말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는지 고미를 들고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온전한 몸으로 절대 보내줄 수 없다고 하면서 호미를 제 얼굴에 내두르는데 너무 놀랐어요. 도망치려 했지만 지모가 제 뒷덜미에 호미를 걸어붙잡은 뒤 머리채를 잡아 감자밭으로 끌고 갔어요.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다. 심을 뿌리치려 했지만 어찌나 힘이 쓰던지 이리저리 정신없이 끌려다녔고 그렇게 끌려가 도착한 곳은 결혼 초에 빠졌던 농수로였다. 그런데 그때와 다르게 농수로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깜짝 놀라 신호를 강하게 뿌리치려 했지만 시모는 그런 저를 놓아주지 않았고 자신 아들과 이혼할 바엔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다면서 저를 농수로에 밀어 다시 빠뜨렸다. 그런데 그 중간에 발 빠지려고 발버둥을 쳤다가 발을 헛되이 되게 되었고 미끄러지면서 농수로 외벽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며 아주 잠깐 정신을 잃은 뒤에 다시 정신을 차렸다. 제 몸은 농수로 물살에 휩쓸려 갔습니다. 머리가 강하게 부딪혀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악물며 농수로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농수로에서 기어나왔을 때 저 멀리에서 시모가 나를 보며 호미를 들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붙잡히게 되면 더 큰 일이 생길까봐 앞만 보며 쉬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시모도 나이가 있어서 뛰는 게 힘들었는지 더는 저를 따라오지 못했지만 나를 보며 달려올 때의 모습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시댁에 도착한 나는 소지품을 가지러 내가지고 보조 후 밖으로 서둘러 나갔다. 10살 우아한 남편이 나를 쳐다보며 온 몸이 젖은 상태에 겁에 질려 있는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남편이 다가와 무슨 일이 있냐고 놀란 얼굴로 보며 나를 봤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를 물었고 내가 남편의 손을 더딜었다. 당황한 남편이 나를 보며 왜 이러는지 하면서 화를 내자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시댁 주소를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남편이 갑자기 뭐 하는 짓이냐고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자 온몸으로 저항한 순간 신호가 돼 문을 열며 들어왔고 거친 숨을 내쉬며 다시 내게로 뛰어들었다. 들려 시작했어요. 지부와 남편이 대화하러 간 거 아니었냐며 신호를 진정시키려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보이는 인간들의 얼굴이 이중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온 힘을 다해 버틸려 했지만 결국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힘겹게 눈을 떴는데 제 앞에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친무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경찰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I5 글쎄, 조금만 늦었어도 아주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제가 우울증이 좀 있었는데 반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싶어요. 농수로 쪽으로 걸어가다가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급하게 말리려고 했는데 탄력이 없어서 혼자서 농수로에 떨어지고 발을 헛디뎌 외벽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어요. 정신을 차리고 한 곳에 갱하지 못하길래 제가 더 내려가는 며느리 웃기대 코 밀고서 겨우 들어올린 거예요. 저랑 아니었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요즘 며느리가 우울증 때문에 제 아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철원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다행히 가벼운 내진 당하니까 경찰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까 며느리가 전화로 도와달라고 했던 것도 다 우울증 때문에 헛고시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그런 이유이다.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겠다.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싶어. 어떻게 흑 누나가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미를 들고 나를 향해 덤벼들며 우울증 때문이라고 말했어. 약은 먹기 싫을 정도로 내 정신은 여전히 건강한데? 도울 수 있냐고 했던 것은 나를 세상에서 떠나게 하려는 저 노인이 제 신고를 날 빠뜨리기 위해 한 것이다. 즉시 잡아가 주세요. 합의는 결코 없을 거야. 내가 날 향한 행동에 대해선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거야. 경찰 앞에서도 한 번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내 걱정을 했는지 묻고 싶어요. 눈물이 흐르는데 경찰들이 오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 믿어요. 내 내외 씨, 패자분께서 도움을 요청했고 친구가 도와준다면 성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만간 강철소의 진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 출석을 부탁드려요. 제가 왜 경찰서에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잘못은 며느리들이 저지른 건데 왜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거죠? 제가 당신을 못 믿을 거예요. 당신은 머리를 다쳐서 정신적 문제가 생겼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했어? 화성에서 정말 큰일이 벌어질 뻔했어. 나는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해. 당시 정말 웃긴 상황이었어. 종전까지 내게 5인용 호미를 들게 하고 내 두 번째 얼굴이 커서 감춰보려다가 그 말을 바로 빼먹고는 저 노인을 도와주느라 팔이 안으로 굽었어. 결과적으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너희들 모두 속인다고 하니까 알겠어. 그래서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해. 정신을 잃었을 때 경찰들이 도착해 쓰러진 내게 놀란 것 같았고 의료진이 신고를 받아서 쟤를 병실로 옮겨줬어. 다행히 가벼운 뇌진탕이었다고 해서 안심했어.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병실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고 취재 시작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병실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렇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끊었던 아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몇 년간 연락이 끊겨 있어 어색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빠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워있는 제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셔서 어리둥절해 하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빠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어색해진 상황들이 너무 싫어서 한마디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지 그렇죠? 당시 상황으로 인해 제가 얼마나 고통했는지 알아요. 저에게 주목해주세요. 가족들이 모두 힘들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아버지도 당신과 엄마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생명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죠. 아버지도 이러한 일들이 매우 힘들어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게 될 거예요. 어머니는 언제까지 뒷걸음질 치며 살게 될 겁니까? 어머니는 제 결혼식도 찾아오지 않고 달 걱정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혼자 잘 지내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빠는 아직까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식이 이렇게 슬퍼하는데도 아빠와 엄마는 서로 그냥 가면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있는데 봐요. 아빠와 엄마가 옆에 있어줬다면 시댁 집안에서 무시받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지금 당장 엄마에게 전화해 주세요. 아빠는 엄마의 연락처를 알고 계시잖아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우리 가족 사이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고 엄마는 액세서리 공방을 운영하며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우 화목하고 잘 지내왔는데 어느 날 부모님의 의견 충돌이 있어서요. 많이 싸우셨다.
그러나 잠시 후에 알게 되었는데 엄마가 액세서리 공방을 운영하면서 제작한 제품들 중에 영화나 드라마의 협찬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실력이 인정받아 해외에서도 협찬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문량이 증가하여 사업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바쁜 생활로 인해 가족은 소홀해지고 가정의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가정 문제에 관심을 쏟지 못하자 불만을 터뜨리고 엄마는 아빠와의 의견 차이로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가정 내에서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별거를 하게 되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결혼식에는 와주실 줄 알았는데 아빠가 해외에서의 업무가 꽉 차 있고 너무 바빠서 오기 힘들 것 같다며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올 것 같다고 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엄마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아 더 이상의 연락은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딸이 결혼한다는데 엄마에게는 제가 아닌 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받은 충격과 서운한 마음은 저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흩어져 지내면서 살아온 세월이 5년이나 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가족은 온전하지 않은 시댁에서 무시당했고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묵묵히 재촉해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병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서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가족 간의 울타리가 없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얼굴을 잠깐 보고 며칠 동안 혼자 병실에서 지내는 도중 문이 조심스레 열렸고 고개를 돌린 사람은 시모였습니다. 어색한 웃음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몸은 좀 괜찮은 걸로 보이는데 회복한 것 같아. 다친 곳은 괜찮고 내가 이 자리에 온 이후 너도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해. 내 아들과 합의 이혼을 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했어? 합의 이후에 네가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정말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일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나가주세요. 병사를 선임할 거고 훌쩍 처벌을 받아야 해. 내가 병사를 몇 번 만나봤는데 너한테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상당히 쉽게 결정이 안 나겠다고 느껴져.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뜬금없이 이름을 불렀는데 이 문제가 상병이 심각해질 거라 예상도 못했어. 그때 내가 너에게 한 행동들을 모두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좋게 마무리하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걸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지금까지 항상 무시하고 함부로 다루던 그 사람과 당신이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되기에는 너무 멀리 왔네요.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올바른 책임을 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야기할 말은 여기까지예요. 그만 나가주세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 중이면 말해줘요. 가능한 대로 도와드릴게요.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크게 싸울 필요 없잖아요. 서로 부끄러워할 건 없어요? 너희 집안에는 집불조차 없는데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얼마나 지원할 수 있나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네요. 당신이 우리 집안에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나를 대신해서 편하게 해주도록 앞으로 이분들이 도와줄 테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말씀해 주실 거죠. 그런데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쪽이 며느리의 엄마로서 찾아와서 엄마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거겠죠? 자격도 없는 그쪽은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신호의 말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엄마는 힘이 5단계의 손바닥에 손을 올리면서 아파 낳은 내 자식인 것은 변함이 없는 거라고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난 엄마 때문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변호사분들인지 무언가를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엄마의 기세에 압박받아 급하게 병실을 빠져나갔고 엄마는 제어 패앉으셨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 만에 봤을 때 엄마의 모습은 정말 많이 바뀌어 있었고 그 뒤로 아빠도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아빠가 엄마에게 연락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부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엄마는 제게 다친 모습을 보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는 본인의 꿈을 위해 떠나셨었지만 성공이었던지 실패한 것이었던지 저와 아빠와는 달리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5년 만에 만난 만큼 너무 어색했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래도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조금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협찬하는 많은 액세서리의 디자인을 직접 제공하고 판매하며 사업을 상당히 확장해 왔습니다. 이미 큰 성공을 거뒀고 시댁 지방과의 법적 소송이 끝나면 아빠와 함께 해외에서 살고 싶습니다. 엄마도 해외에서 혼자 살아오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다시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마음이 다시 활기를 찾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긍정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농수로 쪽에 정착된 트럭 블랙박스에는 모든 증거가 포착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살인미술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가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가족의 지지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려움을 겪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통해 과거를 잊고 함께 행복을 찾아갈 것입니다.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도록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도움에 감사드립니다.